리얼로봇 애니메이션의 대명사인 건담 시리즈에서 기체의 명칭은 단순한 식별 기호를 넘어 작품이 지향하는 서사적 방향성을 암시하는 인문학적 기호입니다. 특히 우주세기 105년을 배경으로 하는 기동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는 작품 자체가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작품의 내러티브와 캐릭터 설정의 근간으로 삼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하사웨이의 서사를 가리는 연방군의 기체 페넬로페입니다. 또한 이 서사를 확장하듯 극장판 2부 키르케의 마녀에서는 또 다른 건담인 알리제우스가 등장하죠. 알리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넬로페의 남자 형제로 키르케의 마녀에선 소설에는 없던 이 기체를 등장시킴으로써 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과 기체의 정체성을 신화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일단 이 기체의 한글명은 아류제우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식 영어인 제플리시의 발음, 영문학 전공자나 역사 전공자들은 알리제우스라고 하니 이 영상에선 알리제우스라고 하겠습니다. 우주세기 90년대 후반부터 100년대 초반에 걸쳐 직원방울은 대기권 내 단독 비행 능력을 갖춘 모빌스 확보를 지상과제로 삼았습니다. 기존의 서브 플라이트 시스템 의존 방식은 전술적 기동에 유연성을 저해할 뿐더러 미노프스키 입자 살포와의 고속 교전 상황에서는 기체를 표적으로 만드는 물건이었죠. 이에 따라 연방군은 함성급 기술인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를 모빌슈츠 규격으로 응축한 제5세대 모빌슈츠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의 핵심 공학적 난제는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유닛의 소형화와 그에 따른 연력학적 부하 관리, 그리고 초고속 비행 시의 공력 제어 기술의 확보였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시험기가 알리제우스, 이것이 완성된 결과물이 바로 페넬로페죠. 초기 시험기인 알리제우스의 소체는 양산형 유건담이었습니다. 연방군의 설계 이념에 있어 양산화는 중요한 과제였고 양산화를 위해서는 기본기가 탄탄한 소체가 필요하죠. RS-93 뉴건담의 설계를 계승하면서도 범용성을 확보한 RS-94는 차세대 유닛과의 결합 시험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었죠. 알리제우스의 베이스가 된 RS-94 양산형 뉴건담은 머리부와 고관절 블록의 구조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유닛 합체 시 일부가 변형되는 구조로 말이죠. 이는 단순한 강화가 아니라 향후 장착할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의 대형 발진기와 프레임 간의 간섭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초거대 장비 탑재 시 발생하는 하중 분산 경로를 시험하기 위한 공학적 포석이었습니다. 원형기 대비 80%의 성능 수준을 보이는 우수한 기체였기에 나머지 20%의 여유 공간을 차세대 인터페이스 및 외부 유닛 제어 시스템을 위한 확장 슬롯으로 활용하기 좋았죠. 이후 알리제우스는 페넬로페의 정시 배치가 지연되자 파일럿 레이넴의 숙련도 향상과 고속비행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전장에 긴급 투입됩니다. 하지만 당시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유닛은 신뢰성 문제로 미완성 상태였죠. 그래서 알리제우스에는 아이필드 기술을 배제한 구식 기술인 플라즈마 제트 엔진식 추진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유닛 대신 기체 각부에 배치된 총 20개의 세이프 노즐을 병렬 운용함으로써 물리적인 추진력을 강제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페넬로페급 고속 비행을 구현했습니다. 단 미노프스키 플라이트에 부력 없이 비행해야 했기에 비행할 때는 플라이트 폼을 메인 형태로 운용해야 하죠. 이는 공기 역학적 형상을 우선시하여 비행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한 설계자의 고육지책이었으며 연방의 촉박한 개발 일정이 낳은 일종의 타협이기도 합니다. 이후 알리제우스의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디세우스 건담의 증가 장갑형 추진 유닛인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을 결합한 페넬로페가 탄생합니다. 이는 범용성과 특수 목적 기능을 분리하여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디자인된 기체죠. 이 페넬로페는 건담 논쟁의 중심에 선 기체인데요. 이유는 작품의 배경과 상업적 전개의 흐름에 있습니다. 1989년 소설 섬광의 하사웨이가 처음 발간됐을 당시 페넬로페는 건담이긴 하지만 정식 건담이 아니었습니다. 디자이너 모리키아스 1호는 건담이 아니지만 건담의 설계 사상이 반영된 건담에 영향을 받은 기체, 하지만 건담과는 다른 와이번과 같은 기체로 디자인했다고 하죠. 이유는 소설의 묘사에서 당시 연방정부 내에는 건담을 핵무기와 동일시하며 기피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페넬로페는 연방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서 건담이라 이름을 붙이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2000년도에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 SD 건담 G 제너레이션 F가 등장하면서
썰라이즈의 요청으로 인해 플레이트 유닛이 분리된 페넬로페가 등장합니다. 이에 분리가 가능한 소체인 오디세우스 건담이 태어났죠. 이후 2005년 건담 픽스 피규어레이션이 나오면서 오디세우스 건담을 베이스로 크시와 페넬로페로 환장할 수 있는 기믹이 들어가 자맥이라는 설정이 붙었고 2021년에 개봉한 섬광의 하사의 그 장판에서는 건담 유니콘과 이어지는 UC Next 100 프로젝트와의 정합성을 위해서 연방계의 건담이라는 설정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었죠. 이 과정에서 소설판에서 신형 혹은 페넬로페 복제라고 지칭하던 대사들이 그 장판에서는 건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소설판과 달리 2000년 이후에 디자인된 페넬로페는 얼굴에 슬릿이 생기면서 건담의 정통성을 계승하게 되었죠. 이렇게 페넬로페는 소설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파생 작품에선 건담이 아닌 기체, 그리고 그의 작품에선 정식 건담으로 컨셉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하사위 노아의 숙적인 페넬로페는 서사적인 면에서 독특한 이중구조를 가집니다. 소체인 오디세우스 건담과 추가 장비인 FF 유닛이 결합했을 때 본연의 위용을 드러내는 이 기체는 신화 속 부부인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의 관계를 절묘하게 투영한 설정이죠. 20년간 이타카를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정처 없이 방랑해야 했던 왕 오디세우스, 남편이 돌아오길 지조있게 기다리며 가정을 지켰던 지혜로운 아내 페넬로페와의 결합은 오디세우스가 아내와 재회하여 이타카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것에서 따서 둘의 만남이 비로소 제5세대의 모빌슈의 한계를 깬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결합을 통해 정체성을 완성한다는 철학이 부여된 겁니다. 또한 페넬로페의 그림자에는 신화적 계보를 완성하는 조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알리제우스는 스파르타의 왕 이카리우스의 아들이자 페넬로페의 친오빠 혹은 남동생입니다. 즉 페넬로페와 피를 나눈 형제기라는 설정을 명확히 드러내는 이름이기도 하죠. 이 남자 형제 설정을 대입하면 파일럿 레이네임과 기체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 페넬로페는 파손으로 인해 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리제우스가 급하게 전장에 투입되죠. 연방은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란 신화를 내세워 마프티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했지만 그 연방의 신화는 하사요의 힘 앞에 무너져 내렸죠. 그래서 연방은 그 신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번엔 형제인 알리제우스를 대타로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알리제우스는 간간히 그리스 신화에서 언급될 뿐 그 세부 설정은 여기저기 다른 불완전한 인물. 그래서 그런지 작중에서 알리제우스는 구형 플라즈마 제트 엔진을 덕지덕지 붙인 불완전한 모습이죠. 또한 이는 완벽한 누나와는 달리 급조되고 거친, 그래서 더 처절하게 싸운다는 비극성을 부여합니다. 이는 궁지에 빠진 레이네임의 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하죠. 페넬로페의 베이스가 오디세우스라면 알리제우스의 베이스는 양사안형 뉴 건담입니다. 이 기체는 뉴 건담의 본체를 드러내며 하사위의 PTSD를 자극하는 트라우마 트리거, 즉 하사위가 극복해야 할 건담의 저주가 되기도 하지요. 또한 반다이는 새로운 우주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중심의 최고 인기 기체인 뉴 건담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죠. 유니콘 건담, 내러티브 건담, 그리고 알리제우스 등의 여러 기체는 뉴 건담의 기술이나 계보에서 파생된 기체인데 서사시 알크메오니스에서는 알리제우스를 계승한 후예인 알크메온이 등장하는데 이는 알리제우스를 비롯한 이후 건담들이 뉴 건담의 계보화에 들어간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르고스는 방랑을 마치고 돌아온 오디세우스를 가장 먼저 알아본 그의 충견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오직 주인만을 기다리다 재회 직후 숨을 거둔 충성의 화신이죠. 이는 설정으로만 등장한 오디세우스 건담의 또 다른 옵션 장비로 온레인지 공격이 가능한 비트 변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오디세우스인 하사위를 알아볼 수 있는 아르고스는 기회를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자매기이자 후계기인 크시 건담은 통합형 설계를 통해 모빌 슈츠 형태에서도 빔 배리어를 진행 방향으로 방사하며 음속 돌파가 가능합니다. 반면 페넬로페는 배리어 기술의 미완성으로 인해 음속 비행을 위해서 플레이트폼으로 변형해야 하지요. 즉 비행하면서 전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장판에서는 Y번 형상을 취해 공격 범위를 확장하는 미들폼이 등장하나 이는 여전히 공격 제어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 비행 기술이 떨어지는 반면 화력면에선 크시 건담보다 우위인 기체이기도 하죠. 빔사벨, 메가입자포, 일반 미사일을 통합한 컴포지트 웨폰 유닛으로 근원거리 대응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판넬 미사일엔 사이코 웨이브 단말을 통한 유도 메커니즘이 채택되어 있지만 대기권 내 사이코묘 파동의 감쇄 및 탄도 계산 프로세서의 과부하로 인해 곡선 제어 2회 제한이란 기술적 한계치가 설정되었죠. 아무래도 여러 번 꺾을 수 있으면 그건 사기겠죠?
샌드 배럴은 근거리 확산형 빈병기이자 실탄 방어용 플레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시험병장으로 공대공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연방군의 대마프티 부대 명칭인 키르케는 작품 내에서 기술 패권주의와 변질된 영웅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인문학적 해석입니다. 신화 속 마녀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의 동료들을 돼지로 만들어 인간성을 박탈했죠. 이를 작품에 대입하면 과거 인류의 희망과 혁명의 상징이었던 건담이란 존재가 연방이란 거대 권력의 통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건담이란 영웅의 기체를 체제 유지의 도구로 사유화한 연방군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극장판에서는 UC 넥스트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담을 연방의 정통성을 선전하는 브랜드로 활용을 하는 정치적 의도가 추가되었죠. 또한 기술에 대한 태도도 견고합니다. 과거의 건담 파일럿이 자신의 뉴타입 능력, 즉 인간의 탁월함으로 기체의 한계를 돌파했다면 레이네임은 압도적인 기체 성능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기술을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기술 권력의 인간이 부속품처럼 종속된 현대적 소외를 상징하지요. 본디 영웅인 인간의 도구인 건담은 오히려 인간을 휘두르고 인간은 그 성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즉 레이네임은 건담이 상징하는 반역의지를 잃어버린 키르케는 마녀가 돼지로 만든 영웅인 셈이죠. 양산형 누건담에서 시작된 기술적 도전은 알리제우스란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거쳐 페넬로페라는 강력한 5세대 모빌 슈츠로 결실을 맺습니다. 소설판에서 연방은 건담이 가진 혁명적 영향력과 공포를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건담의 계보를 부정하듯 신화 속 페넬로페에 이름을 붙여 마프티의 정당성을 억누르고 건담이라는 이름을 은폐하라고 했죠. 반면 영화판에서는 브랜딩과 정통성이 강조됩니다. 페넬로페가 진정한 연방의 건담임을 강조하며 체제 유지의 도구로 내세우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작중에선 레이네임이 크시를 가짜 건담이라 부르는 대사가 나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건담은 영웅의 재림에서 벗어나 거대 권력이 휘두르는 압도적인 폭력과 기술 패권의 상징으로 변모했죠. 신화 속 오디세우스가 고통스러운 방랑 끝에 왕권을 회복했듯 페넬로페는 연방이라는 왕국이 권력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상징이자 권력이 영웅주의를 도구로 활용했던 역사 그리고 기술적 비대화로 인해 인간성이 희생되는 현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우주세계 100년사는 점점 어둠으로 빠지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